안녕하세요, 설기문입니다. 저는 이미 과거에 유튜브로 공개되었던 신퇴마록 시리즈를 여기서 다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퇴마록은 기본적으로 심각한 빙의 사례자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의 고통과 빙의를 극복하는 솔루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퇴마록은 2020년 2월부터 21년 1월에 이르기까지 1년간 시즌 1과 시즌 2의 30회 동안 총 30명의 사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케이블 채널인 리빙TV에서의 한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고, 배짱이 엔터테인먼트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동으로 업로드되고 공개되었고, 저 설기문 채널에서도 공개되었던 시리즈물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빙의로 고통받는 다양한 사례자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의 고통과 증상의 수준은 너무도 심각했기에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빙의 사례자들에게 국내 최초로 저 설기문 박사의 최면 상담과 퇴마사의 퇴마 솔루션이라는 콜라보를 통해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과정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사례자들의 심각한 증상과 고통의 모습을 보다 보면 자칫 빙의는 무서운 것이라는 식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는 극소수의 하드코어 사례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례들을 모든 빙의에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빙의가 무섭지는 않으며 가벼운 빙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감기에 걸렸지만 관리를 잘하면 감기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초기 암의 경우에도 관리를 잘하면 어렵지 않게 극복되고 예방도 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빙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빙의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마음이 여리고 예민한 사람이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트라우마를 겪을 때 빙의가 잘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몸을 잘 관리하듯이 마음도 잘 관리함으로써 빙의는 예방될 수 있고 또 극복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현대병인 암과 같은 질환들은 평소에 예민하고 소심한 성격, 꼼꼼하고 책임감 강하며 완벽적인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잘 발병합니다. 그들은 심한 스트레스 경험과 함께 불건강한 섭식 및 생활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쉽게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빙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성격적인 면이나 기타 생활 습관 면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 영상의 거의 모든 사례자들은 공통적으로 심약하면서 예민하며 불우한 가족 환경 하에서 성장하거나 생활하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경험들을 단연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들에서 소수의 사례자들이 보이는 극단적인 다양한 빙의 증상들을 모든 빙의 문제나 증상들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나 빙의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괜히 무서워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동영상은 빙의에 대한 일종의 계몽용으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빙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공동 MC를 맡았으며 최면 상담을 주로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집 영상물에서는 사례자의 증상과 고통의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과 제가 최면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과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하였습니다. 1시간용 전체 동영상을 부분적으로 발췌 편집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동영상을 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기회를 준 제작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신퇴마록의 히든 카드 설기문. 제작진이 받은 충격적인 제보 영상. 두 발이 아닌 네 발로 기어다니며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마치 짐승처럼 행동하는 여인. 갑자기 저쪽 방에서 막 울렁거리는 거예요. 계속 저 쓰레기 옷 다 물어뜯고 막 다. 게다가 사람을 경계하는 포악한 모습까지. 자신도 모르게 순식간에 짐승으로 돌변해버린다는. 신퇴마록 5번째 이야기.
여자는 왜 짐승이 되었나? 안녕하세요. 신테마록 MC 박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테마록 MC 설기문입니다. 빙의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지만 보통 인격이 달라지는 것 외에도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적인 빙의의 모습이 아닌 충격적이고도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 젊은 여인이 있습니다. 짐승의 소리를 내며 쓰레기통을 뒤져대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살해자. 우리가 만난 그녀의 모습은 정말이지 두 눈으로 믿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정신을 차리면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어느 날 여인의 몸에 들어온 알 수 없는 존재, 살해자를 괴롭히는 이 고통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급히 살해자의 집을 찾은 제작진. 월세 35만 원의 작은 원룸. 집안 곳곳엔 생활용품이 정돈되지 않은 채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었다. 그곳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녀에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우리는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다. 식사를 한 뒤 밀린 집안 청소를 하는 그녀. 어느 20대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모습인데 빨래가 끝나고 난 뒤 살해자는 휴식을 취하며 달콤한 낮잠에 빠져들었다. 바로 그때 잠이 들었던 그녀가 괴성을 지르며 몸을 털기 시작했다. 마치 털이 난 짐승과도 같은 행동을 보이는데 남자친구를 향해 울부짖던 살해자. 이번엔 바닥에 몸을 비비며 뒹굴기 시작했다. 결국 제작진에게 도움을 요청한 남자친구. 제작진이 다가가자 급히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겨버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살쾡이가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하는데 한참을 울부짖던 여자친구를 달래보는 남자친구. 그러자 이빨을 드러냈다. 그 누구보다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지현 씨.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만 봐야 하는 남자친구는 가슴이 아려오는데 그녀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3년 전에 이 집으로 이사를 온 뒤에 이렇게 이런 것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본 거는 정말 처음이었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참 당황스럽고 놀라웠어요. 지현 씨. 지현 씨. 전화? 1시간여의 시간이 흐르고 남자친구가 잠에서 깬 지연 씨를 일으켜 보는데
마치 깊은 꿈에서 깬 듯 차분한 지연 씨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언제 오신 거예요? 네? 언제 오신 거예요? 저는 이게 아무런 기억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미 오빠는 들어왔다 이제 갔다고 하니까 이게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욕을 할지 미친년이라 볼지 이게 너무 겁이 나지더라고요. 우리는 그녀에게 방금 전의 상황을 보여주었다. 짐승의 소리를 내며 네 발로 기어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된 살해자. 근데 이거를 오늘 처음 보신 거예요, 지현 씨는? 이게 그냥 너무 혼란스러워요. 직접 더 보니까 이게 참 무슨 생각이 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되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거리를 걸어보는 지연 씨. 왜 나에게만 이런 악몽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일까?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 누구보다 꿈 많고 밝았던 20대의 청춘.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의 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기 왜 나와 있는 거예요? 복잡하고 힘들 때는 여기 있으면 사람들도 많이 없으니까 좀 혼자 막 눈물 나면 울고 하기도 편해서요. 막 사는 게 싫다가도 막 잘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처럼 막 살고 싶고 저렇게 막 즐기고 싶고 하는데 이제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어도 주변에 민폐 만들고. 사람들한테? 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며칠 뒤 남자친구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그녀에게 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 상태가 심각합니다. 남자친구의 집에서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지연 씨. 당시 상황은 무척이나 긴급했다고 한다. 갑자기 저쪽 방에서 막 우르렁거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물으려고 막 대들어가지고 네. 막 으르렁거려가지고 물을까봐 액주병 들고 있다 줬더니 막 그거 물어뜯고 막 무서웠어요. 남자친구가 직접 촬영했다는 영상. 그 속에 지연 씨는 사람이 아닌 마치 짐승과 흡사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는데 그녀의 몸속에 어떤 짐승의 영가가 존재하는 걸까? 우리는 그녀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그런데
뭔가 불안한 듯 손과 몸을 심하게 떨기 시작하는 살해자. 혹시 지금 어디 아프세요? 지금 어디 아파? 또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당신네들이 뭘 해줄 수 있는데, 응? 지연 씨가 다른 인격으로 변했다. 누구세요? 얘 할비. 아이 듣자 하니까 그냥 너무 무서워서. 갑자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는 살해자. 아이 듣자 하니까 그냥 너무 무서워서. 얘 할미 보통 아닌데, 응? 니들이 어떻게 할 거야? 응? 당신들이 우리를 뭘 해줄 수 있는데 저희가 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인연 죽는 걸 어떻게 살려줄 건데? 그녀 속엔 동물뿐 아니라 할아버지 영가도 존재하는 듯 보였다. 어제도 또 그렇지 또 어제 밤에 늦게 또 애기 동자가 와가지고 또 애기 동자가 또 날 그녀에게서 여러 개의 영가가 보인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인형을 들고 뛰는 살해자. 오빠는 알뜰까? 오빠가 나 알뜰까? 영감탱이가 할 거면 제대로 하란다. 할미 혼자 술 마시게 할 거야? 너도 짜네 이놈아. 걔는 글러먹었네.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가서 말을 해줘도 이번엔 횡설수설하며 알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 여러 영가들에 사로잡혀 시시각각 변하는 살해자. 그녀가 겪고 있는 이상 증세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그가 나섰다. 여기인가요, 집이? 퇴마사 글문도사가 살해자의 집을 직접 찾았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반갑습니다. 자. 마실 거. 괜찮아요. 먹고 왔어요. 이름이 뭐죠? 하지현이요. 하지현. 지현 씨, 네.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나 싶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지금 여기 집에 무엇이 좀 있나, 내 홀령 있나, 우리 할머니가 쓰시던 내가 물건을 좀 가져와 봤거든. 그러니까 한번 집에도 뭔 혼신령이 있나 볼게요. 7대째 집안 대대로 내려온 특별한 무구, 금강종. 글문도사는 금강종을 흔들며 집안 곳곳에 기운을 느껴보는데 제가 이제 우리 할머니가 쓰시던 금강종을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금강종이라는 거는 이렇게 흔들 적마다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금강종이 있는 흔드는 곳에 귀신들이 다 뭉쳐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곳이 이 지연이를 더 괴롭히고 있나 한번 방을 한번 다 훑어보고 귀신이 있는 곳을 몇 군데 제가 그날 발견을 했죠.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살해자는 악년들이 좋아하는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시설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최저 공간 그 사령들이 살 수 있는 최저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사령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여기 한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 화장실에 불 좀 한번 잠깐 켜볼게요. 여기서 들어갔다가 저쪽에서 씻고 나오면은 저기서 잡아 당기는 게 있어. 저기서 그 세숫대야 있는데 저기에서 잡아 당기면서 사람을 갖다가 밀어 당기는 게 있는 게 이 집이 지금 터가 솔직한 얘기로 안전이 좋은 터는 아니에요. 차가운 집, 냉한 집이야. 그러니까는 일어나기가 싫고 또 뭐냐 부딪혀 지금 그 다음에 또 자면은 24시간은 자도 12시간을 자도 계속 잠이 오고 깨어있는 시간보다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은 집이야, 이 집은. 맞지? 그러니까 이게 음한 집에 있는 거야.
집에 이제 오면서 막 기력도 없고 점점 하는 일도 귀찮아지고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누워있는 게 편한 데다가 정리하고 치우고 할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이 집은 이렇게 두는 게 맞는 것 같이. 평소 집안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사례자. 방 안에 누워 있거나 잠이 드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렇다면 그녀는 현재 어떤 상태인 걸까? 퇴마사가 금강종을 흔들며 사례자의 영적 기운을 느껴보는데 이때 갑자기 몸을 떠는 글문도사. 우리 지금 하지연 씨한테는 한 5년 전부터는 나한테 가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요물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잠시 잠깐 나타났다가 살아났다가 약을 올려 당신을.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 아니면은 뭐 사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 살아서 있는 것만 해도 당신은 굉장하고. 사례자에겐 느껴진다는 또 다른 존재. 동물의 영혼. 그렇다면 이 요물은 어떻게 그녀에게 오게 된 것일까? 내가 지금 그 보는 거로는 어떠냐면은 본인들은 피해자야. 왜 피해자냐면은 어른들의 윗대 조상들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당신네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지금 사신다 이렇게 봐져요. 그녀가 조상의 벌전을 받고 있다는 것. 위에 응? 고양이를 많이 잡아가지고 당신네들은 응? 고양이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약을 팔아서 먹거나 남의 집에다가 고양이 약을 팔은 조상이 있어. 고양이 약을 해서 고양이의 약을 갖다 팔았는데 어린 이 고양이를 잡은 것이 아니고 집단 속에서 가장 우두머리인 고양이를 잡아먹은 어른이 있어. 그 고양이가 수많은 고양이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대장 행세를 했던 고양이를 잡은 거지. 실제로 고양이 요물의 모습이 여러 번 바뀌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령은 왜 그녀의 몸속에 자리를 튼 걸까? 우리는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할머니를 만났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혹시 고양이를 좀 이렇게 잡아다 먹고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던데. 옛날에 네. 아이 아들이 그런데 안 해 내가 글문도사의 예측대로 할머니가 고양이를 죽인 적이 있다는 것. 관절이 있어가지고 무릎에 물이 채여가지고 수술하고 났는데도 그래가지고 그거 저기 헤매겼지. 내가 접어가지고 내가 삐끼가지고 했지. 아우 20년도 넘은 얘기야. 우리 애기들 응? 이제껏 이유도 모른 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지난 세월. 그녀는 이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얼마나 아팠어 그렇게.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응? 응? 애기야. 아유, 자네도 너무 고생이 많네. 그치? 아유. 응. 응? 아유. 응, 울지 마. 꼭 살려줄게. 진짜로 살려줄게. 응? 제작진은 살해자가 사령에게 빙의되어 바닥을 긁어대고 사람을 핥히려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고양이뿐 아니라 다른 영적 존재들까지도 보여진다는 겁니다. 과연 그녀는 또래의 젊은 여자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솔루션을 위해 체면 심리 전문가인 설기문 박사와 함께 살해자의 심리 상태부터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최면 심리 전문가 설기문 박사가 나섰다. 드세요. 그가 지연 씨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자, 지은 씨, 이런 데 처음 왔죠? 네. 여기 왜 왔죠? 제 자신도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고. 아,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다. 네, 저 자꾸 헤매는지 아, 알고 싶... 지은 씨가 네. 지은 씨 자신을 못 찾고 헤매고 있다. 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지은 씨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전생이에요. 전생 체험. 왜 우리가 전생 체험을 하냐면은 내 존재의 본질 그런 거를 아는데 이제 전생 체험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생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죠? 기대돼요? 네. 내 자신의 존재를 찾기 위해 전생 체험을 시작하는 설기문 박사. 깜빡. 점점 눈이 감길 거예요. 셋. 좋아요. 그녀는 깊은 최면 속으로 빠져들었는데 둘, 셋. 가세요. 자, 어딘가 도착하고 어디 있은가 뭔가 보이거나 생각나거나 뭐라도 이제 말해보세요. 뭔가 안에 갇힌 것처럼. 뭔가 안에 갇힌 것처럼. 네. 왜 갇혔을까? 뭔가 박스. 아, 박스에. 보일 것 같아요. 그럼 좋아요. 내 몸을 느껴봐요. 내 몸을 느낄 때 나는 상상으로 내 몸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사람이 아닌가. 그녀는 전생에 무엇이었던 걸까? 개나 고양이 같은 네 발 달린 동물인 것 같아요. 그럼 털이 달렸겠네? 털이 났겠네? 네. 어허.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죽은 거예요?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병든 병든 것처럼 것 같고. 시추한 제 몸을 막 바들바들 떨고 있고. 떨면서 그럼 그 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막 그러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상태일지도 모르겠다. 그 느낌이 어때요? 기분이나 감정이? 사랑받지 못해서 슬픈데 이렇게까지 꼭 보냈어야 됐나 뭐. 죽음이라는 거를 인식하네. 막 때렸어요.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그녀가 전생에 학대받는 동물이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슬프다? 마음이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 산으로 끌고 가는데. 그 상태에서 산으로 끌고 가요? 네. 그래서 산으로 가네? 네. 그래서 묻어요? 아니요, 거기 준비해둔 가마솥에다가 넣어버려요. 결국은 이제 먹으려고 했나 보다. 보신탕. 그 말이죠? 네. 안타깝다. 다음 생에 마주하면은 이번 생과는 다르게 내가 희생된 만큼 잘해주고 사랑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마지막 셋에 눈 뜨고 현실로 옵니다. 자, 하나, 둘, 셋. 수고했어요. 자, 이제 눈 떴어요. 어때요? 속이 후련. 여기 그러네요. 제 그 전생의 그 모습을 알고 그 마음이 이제 공감되고 나니까 아예 몰랐던 때보다는 마음이 가벼워요. 그래요. 현실 속에서도 전생의 기억이 반영이 되거든요. 동물로 학대받고 고통받고 살았던 그 삶의 기억이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것 같고, 지금 현실에서 살았던 삶의 어떤 그 상처들이나 트라우마의 기억, 이것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틀림없이 또 다른 영가의 어떤 작용이나
영가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솔루션 일주일 뒤 지연아 안녕. 글문도서가 사례자의 집을 찾았는데 그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깨끗해졌네. 먹을 것 좀 해갖고 왔어.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지냈어요? 네. 아유, 어디 잘 지냈어요? 네. 아유, 너무 깨끗하게 잘 치워놨네. 응? 아주 그냥 뭐 이러니까 좀 어때? 되게 집이 되게 넓고 쾌적해 보여요. 그렇잖아. 버릴 거 다 버리고 네. 귀신 있는 것들 다 버리고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네. 아주 잘했어요. 내가 네. 뭐 어린 사람이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줄까 하다가 엄마가 된 마음으로 이제 엄마의 된 마음으로 네. 이거는 여기 불고기 좀 하고 마른 반찬 조금씩 했어. 이거 멸치하고 오징어포 이거 조금 가져왔거든. 그러니까 먹어봐.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저 파김치야. 이렇게 해가지고 테마사이기 전에 자식을 기르는 엄마의 마음으로 손수 음식을 만들어 온 글문도사. 감사합니다. 집 안에서도 잡기를 쫓아내는 의식이 진행됐다. 전 사바세계 잡기는 물러가고 따라들지 말고 묻어듣지 말고 이터전 마전에서 지연이네 집에 그동안에 악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바깥에서 하는 거는 테마의식을 했지만 안에서 마무리를 해야지만 깨끗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안에 있는 악년들을 조금 쫓아내는 역할을 했고요. 잡기들 또 집안에 있었던 축신들 제가 가는 여비들을 조금씩 거기다 넣어가지고 지연이네 집에서 다시는 잊지 말고 그다음에 따라오지도 말라 그런 식으로 제가 거기다가 이제 다 수거를 해서 또 다시 한번 잡기들을 못 오게 막는 거죠. 근데 이제 돈에다가 부적을 좀 해갖고 왔으니까 저 위에다가 하나는 붙여주고 귀신이 좀 사라져서 너한테 절대적으로 따라들지 말라고 이거 하나 해준 거고 모든 잡기나 잡신들 다 걷어가라는 거니까 네. 앞으로 이제 너네 마음 한참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아 진짜 뿌듯하고요. 그래서 만져보니까는 잠은 잤니 했더니 옷도 새로 다 사 입었고 그 아주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될까 365도 변신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아 진짜 이 테마사로서 보람된 일을 했구나. 내가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연이가 너무 대견스럽고 예뻤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고통이 없길. 그녀의 앞날엔 눈물 대신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하지연 씨는 솔루션을 통해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영적 존재를 떨쳐보냈습니다. 또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딛고 자신을 위한 삶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사례자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영적 치유는 물론 마음의 상처까지 아물게 하는 신테마록이 되겠습니다. 그녀의 바람은 동갑내기 친구들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 솔루션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질 사례자의 모습을 신테마록이 기원합니다. 지연 씨가 자신의 꿈과 밝은 미래를 찾아가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테마록 MC 박비주, 신테마록 MC 설기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